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 합의 이후 미국은 이란에 어떤 돈도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 조성 방안이 포함된 걸로 알려져 사실상 미국의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남은 쟁점,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 MOU에는 합의를 했고 19일 날 스위스에서 서명한다고 했잖아요. 전자 서명은 했다고 하는데 양해각서 내용은 아직 실제로 서명하기 전이라서 공개가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측에서도 또 이란 측에서도 상당히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이제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은 지금 미국 측의 언론을 통해서 또 이란 측의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공화당 측 인사들 그리고 존 레클리프 CIA 국장하고 또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 예.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완전히 실패한 작품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란 측을 보아도 이란에서도 지금 현재 강경파 중심으로 또 강경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또 상당히 크게 시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협상파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배반자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양쪽에서 다 지금 현재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는 경우에 여러 곳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서명식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 때문에 일단은 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종전 합의문 굉장히 훌륭한 문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19일 날 서명식 이후에 그게 문서가 공개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 서명식 하면 보통 그런 문서는 공개가 될까요, 그럼? 뭐 완전히 공개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은 좀 공개가 되는 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도 이제 그건 미국 정부와 이란 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원수 같은 두 국가가 지금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일방에게 완전히 유리한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의 유리한 부분이 있고 이란의 유리한 부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절충이 됐을 텐데 예. 물론 이렇게 이제 협상이 계속 길어진 이유는 이렇게 사실 어느 쪽에서든 피해를 입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문구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이란은 이란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문구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오디언스들이 보기에는 거기에는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분명히 자국이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고 양보한 부분도 있을 텐데 국내 오디언스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국에게 유리한 것들은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내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비판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전체적인 문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쪽에서나 이란 쪽에서나 일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은 지금 사전에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미국에게 지금 잘된 협상이다. 이것은 애초부터 이란에게 잘된 협상이다라고 하는 걸 각각 여론 형성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미국은 이제 그동안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도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서명을 해도 이란 행동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서명식이랑 동시에 석유 판매를 막아온 그 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많이 바뀐 건가요? 네, 상당히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쪽에서는 이행 성과 진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금융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석유 수출하는 거 그거 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란 측으로서는 계속해서 협상의 마지막 순간에 현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근데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17억 불에 대한 현금을 지급을 했었지요. 예. 근데 이란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현재 역봉쇄가 시작이 되면서 석유 수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란 측에서는 당장에 서명과 동시에 120억 달러를 현금을 풀어달라라고 했었고 네. 또 다른 120억 달러도 60일 기간 동안에 해결해 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4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예.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이제 현금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네. 고수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현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석유 수출입니다. 석유 수출 이것도 역시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네.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이란의 생산 능력으로 볼 때 국내 소비를 하고서도 하루에 약 100만 배럴 정도는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70불이라고 배럴당 70불이라고 할지라도 예. 7천만 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액수가 금방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이란이 최종 MOU 협상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뭐 존 볼턴도 마찬가지고 미국 언론들이나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도 지금 이게 이긴 합의가 맞냐라고 나오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핵심 카드를 넘겨준 꼴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 만하다라고 봐야 됩니까? 뭐 그런 판단은 각자의 시각이 다르겠죠. 네. 그런데 사실 전쟁 초기부터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예. 도대체 이 전쟁의 전략은 있고 출구 전략도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사실 이란이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이지만 끝내는 것은 이란이 할 네네. 것이다. 미국 마음대로 전쟁이 끝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 못하고 여기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은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 문제가 예.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 그 조그마한 타격,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핵시설들에 대한 조그마한 타격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대대적인 사실상의 전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왜 전쟁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핵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만 해놓고 사실 얻는 것 하나도 없이 가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 상태로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전략가들이 보기에는 과연 얻은 것은 있는가라는 것이고 계속 잃은 것만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예. 미국이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조차도 전쟁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핵 문제도 지금 미해결 상태로 지금 남겨놨죠. 그런데 이란에게 동결자금 해제와 석유 수출 재개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안겨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현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전쟁 이전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미 예. 전쟁이 벌어진 건데 지금 전쟁 이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예.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든 뭐 완전 해제는 아니더라도 봉쇄 해제는 아니더라도 자유로운 통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란의 석유 수출을 재개하도록 허용한 것은 이란에게 현금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네. 그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이 석유 수출을 재개하게 된다면 아마 국제 유가가 지금 70달러에서 그보다 훨씬 내려갈 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그럼 얻은 게 뭔가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지금까지 미국의 돈 한 푼도 이란에 가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 돈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기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이란 측에선 벌써 우리 전쟁 배상금 받아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란 측에서는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공격을 당했고 많은 시설이 파괴됐다. 여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 국제적인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서 공격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배상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 배상금이 아니다 할지라도 전쟁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 기금은 우리가 잘못이 아니니까 내놔라 이렇게 이제 계속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는 당시에 보면은 그럼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이냐? 이란 측에서 추산한 것이 약 3,500억 불 정도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온 것이 미국 측에서 3,700억 정도의 펀드를 마련하면 되겠구나라는 얘기가 또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3천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금을 3천억 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각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기업으로서는 여기 투자를 해서 여기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이것을 어느 정도 갖고 가겠다라는 이런 경제적인 목표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거 어떻게 운용될 수 있는 그 방법도 모르고 예. 또 이것이 수익이 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어떻게 100%를 다 가지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이 각국 기업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네. 상황이 악화가 될 수가 예, 있습니다. 예. 왜냐?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태까지 투자했는 돈을 어떻게 회수해 가느냐? 회수할 방법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각국 이제 기업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펀드를 관리하는 주체가 이제 마련될 것입니다. 네. 거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두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이 부분은 위험 부담이 있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동맹국들에게 다 이렇게 너네도 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도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사실 그 전 세계로 지금 보면 자금의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세계 경제와 이 그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동력이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이제 양강국 그리고 이제 석유를 수출해서 캐시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나라들 외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도체나 AI 산업,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고 예. 또 중동에서 그 건설 사업이나 중동의 이제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 건설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손을 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마 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뭐 기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명목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로 안전하기만 하다면 우리로서도 사실 전후 재건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옵션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중동도 만약에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 중동은 현금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 석유를 팔아서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네.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또 이 핵 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 들어간 기업들이 돈을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란의 문제가 그 전쟁의 리스크가 있어서 투자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서방의 투자가 들어가면 이런 리스크를 또 낮출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되는 거거든요. 예. 또 이제 미국의 기업이 만약에 동참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그 경우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리스크는 뭐냐면 네. 우리는 이란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네. 왜 우리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거기 보면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식으로 예, 이렇게 예. 불공정한 네. 이게 일종의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미국은 돈 한 푼 안 내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미국이 뭐 반을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전쟁을 치러줬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들은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한중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전쟁에 쏟아부었던 그런 돈을 이 국가들이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논리를 진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여기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그런 우려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도대체 이제 전쟁을 왜 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서명하고 나면 완전히 개방될 거다라고 했는데 과연 완전히 개방이 될 수 있을지 이란이 서비스료 통행료 안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고 전쟁 이전만큼 통행이 완전히 보장이 될지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언론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서명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이 네. 된다. 통행료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란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거 60일간이다. 네. 그리고 60일 후에는 우리가 통제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측에서는 보면은 입법도 지금 마쳤고 예. 행정적인 조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구도 것입니다. 만들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측으로서는 어떻게 쓰든지 여기도 좀 통행료라는 이름은 아니겠지만은 수수료라도 또 이렇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의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국제법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예. 과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라는 것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이 석유 수출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하고 비교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란 쪽으로서는 앞으로 만약 유사시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명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면 방금 이제 질문하신 대로 이게 그러면 언제쯤 되면은 완전하게 자유통항이 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귀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걸 이제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 소개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해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는 이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란 한으로서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다 소개시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그러냐? 최소한 1개월이라고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완전한 소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그게 다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선박들이 약 1,500척이 지금 갇혀 있는데 이제 다 빠져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유가는 우리가 예. 가장 가장 유가인데 유가는 그러면 내려가겠지. 내려가겠습니다만은 속도가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정유시설, 생산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예. 그걸 복구하는 데는 내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이 문제가 완전 해결되어서 네. 유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올해는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선박도 아직 24척이 거기 안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지금 그러면 60일 동안 일단 호르무즈 해협 그 이란 측에서는 그래 60일간은 돈 안 받을게 이런 건데 근데 그 안에 할 게 많잖아요. 핵 그 어떻게 할 건지 처리 어떻게 할 건지도 뭐 답이 나와야 되는데
핵과 관련해서는 농축된 거 핵 얼로 뺄래 아니면 어떻게 희석시킬래 어느 정도로 농축시킬래 이런 게 60일 안에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거 오바마 대통령 때 JCPOA 합의하는 데만 무려 2년 가까이 걸렸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상황은 이란과 미국의 감정이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전쟁이 단순히 핵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뭐 전후 재건,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과 이 주변 국가들의 관계, 또 미국의 이 걸프 지역의 여러 미군 기지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JCPOA보다 훨씬 더 고차방정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보다 더 빨리 60일 만에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다만 만약에 정말 이란이 정말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이란이 그래 이번에는 이제 뭐 이렇게까지 된 이상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다. 네. 미국이 설마 했는데 이렇게 전쟁까지 하는 거 보면 과연 우리가 뭐 미래에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이게 가능하겠어? 이제 내부적으로 이건 이제 접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예. 그러기도 쉽지 않고 혹시 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걸프 지역에서의 어떤 주도권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위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호르무즈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서 돈을 얼마 거둬들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60일 내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볼 때는 또 이란의 이런 핵 합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전후 재건 자금 아까 나왔던 3천억 불에 관한 얘기들을 이것과 연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것이 이란으로 하여금 핵 협상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변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네타냐후 총리한테 경고를 하긴 했는데 이제는 미국이랑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걸림돌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임박한 위험 요소로서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 상황을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19일 날 서명식 하는 거 이거 방해할 것인가?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간의 이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방금 우리 정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듯이 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은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MOU에 과연 그러면은 이 레바논 문제 어떻게 거기 정해져 있느냐 하면은 아직도 모릅니다만은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무력 행위를 중단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바논 네. 포함인 거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모든 전선을 하면 레바논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고 가츠 국방장관도 계속하는 얘기가 네. 우리는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예. 지금 남부에 군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철수하지 않는다. 레바논, 시리아, 가자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무력 행위를 중단하는 것까지는 지켜주는데 우리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걸 빼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MOU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 측에서 상당히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지금 현재 막판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안보 문제가 위험한 상태까지 놓여도록 방치해버렸다. 따라서 당신은 이제 그만두어야 된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국민 전반에 걸쳐서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예.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연립정부에 있는 초강경 우파들 그룹이 있는데 예. 여기서는 당장 그만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참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또 막중한 개인적인 또 야망이 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은 정치적 불사조입니다. 네. 절대로 이래 쓰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 정치권에 불사조가 한 명씩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4개월 기간 동안에 또 뭔가 예. 이 또 일을 벌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이 협상 과정에 네. 크게 장애물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 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G7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인사하는 과정에서 악수를 나누면서 얘기를 그 짧게나마 나눴나 봐요. 그래서 그 북한은 어떻게 지내냐, 북한과 관계는 어떠냐 등등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는 뜬금없이 싱가포르 회담인가요?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걷는 사진도 올렸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했다는데 최근에 SNS 사진도 포함하면 북미 회담 그러면 약간 추진하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더 빨라요? 희망사항 그렇죠 일단. 그래요? 너무 그러나 나왔나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이 회동 이것을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여러 발언들을 좀 고려해 보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문제들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은 많았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선거 때 그랬잖아요. 자기가 며칠 내로 끝낼 수 있다라고 예. 일주일 내로 끝낼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란 전쟁도 사실은 뭐 앞서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타냐후 총리의 꾀임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 참수 작전만 하면은 이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고 했는데 예. 지금 이 수렁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인 성과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쪽이 그러면 북한과의 네. 대화인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역시 북한과의 대화는 무슨 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추측을 해보면 하나는 빨리 이란이 이제 끝나고 그럼 북한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봐라, 북한도 우리의 적국이었는데 전쟁을 했던 국가인데 내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란에게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인 것이 예. 오히려 적국 지도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친한 척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푸틴과도 그랬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시진핑 주석과의 전략 경쟁을 촉발한 것도 본인이었잖아요. 일기 때. 근데 지금 최근에 시진핑 주석에게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란에게도 틀림없이 그런 메시지 보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했지만 이 전쟁 끝내고 나한테 좋은 합의를 해주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란 정권을 승인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줄 거야.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아마 이게 두 가지 포석이 다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이란에 대한 빨리 좋은 합의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